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의 23년 2월 IR 자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 플랜트 중에서 수주 가능성 높은 것들만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저 자료에 게시된 것 중에서 캐나다의 펜비나 세다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22년 말경 FID 된다는 것은 곧 발주한다, 즉 삼성 입장에서는 수주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22년 말경에 FID 가능성이 높았는데 작년 초에 그래서 이런 영상도 올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이 되면서 저게 FID가 언제 될지 기약도 없이 연기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웠는데 그 운영사인 펜비나 파이프라인이 2월 24일 22년 4분기 실적 발표 열었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그 대외관계 수석 부사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두 곳에서 연방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고요. 지방정부는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되겠죠.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이게 3월 말경에 승인 결정 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3년 3분기까지는 FID 즉 발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BC 정부로부터 들었는데 저건 이제 부사장이 들었다는 거죠. 그 회사가 들었다는 거죠. BC 정부로부터 들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승인이 좀 지연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곧 날 것 같다 이겁니다. We are very optimistic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승인되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추진되는 게 LNG 저기서 만든 그 LNG 만들게 될 LNG죠. 그 판매 협의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그 파트너들이 매우 모두가 다 우량 고객들이고 장기 고객들이다. 그러니까 FID 이전에 아마 다 팔릴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4대 핵심 활동이 엔지니어링, 규제, 또 영업, 금융 뭐 이런 분야들인데 이건 모두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게 바로 삼성중공업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젝트 이거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관련된 영상은 이전에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또 약간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저 펜비나는 캐나다 캘거리에 있고요. 회사가 LNG 미드스트리머입니다. 업스트리머가 아니고 그래서 그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 GOM에서 델핀 LNG도 지금 같이 있고 이 사진에도 삼성중공업 IR 자료에도 델핀 LNG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델핀 LNG 회사하고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즉 펜비나 파이프라인이나 델핀 LNG나 모두 미드스트리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비나는 헤즐라 네이션과 동업을 해서 연산 300만 톤, 저장 용량 25만 큐빅미터, 가동 연수 한 25년 정도 이렇게 FLNG 프로젝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위치는 사진 보시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그 키티메티 지역입니다. 그 사진 구글 사진도 있고요. 또 자세한 그 내용 사진도 있습니다. 저거는 저기 펜비나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은 그 키티메티 더글러스 채널에 키티메티에 더글러스 채널이라는 그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의 동업자인 헤즐라 네이션이 땅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건설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스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현재 공사 중인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스를. 그래서 지금 저 프로젝트는 세다 LNG 프로젝트는 직접 가스 전을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미드스트리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핀 LNG하고도 같은 내용이고요. 가스는 공급받는 것이죠. 파이프라인 통해서. 그러면 세다 LNG는
어느 가스전은 어디에 있느냐? 서부 캐나다 퇴적 분지, 그 WCSB, 예, 라는 이게 굉장히 그 거대한 그 유전지대인데 여기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WCSB의 거대한 그 가스를 해외 시장에 접속시키는 그 중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면은 WCSB 그 유전지대 그 사진인데 저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수출을 한다는 것인데 아시아 지역 수출할 때 이전에도 한번 그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보다는 지리적 이점이 압도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GOM에서는 그 유럽으로 가기는 좋은데 아시아로 오려면은 파나마 운하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캐나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반구에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CSB의 저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규모 신규 가스전 개발할 필요가 없고 기존 가스 유통망에 접속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저 세다 LNG 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캐나다 내에서는 대규모 가스 수요자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상대적으로 그 용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받은 가스를 앞으로 이제 건조하게 될 FLNG에서 액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했다가 LNGC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생산에 필요한 전력, 그거는 BC 하이드로 트랜스미션 시스템에 그 접속해서 전력을 받는다. 이렇게 거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하이드로 트랜스미션 시스템이라는 거죠. 본질은 수력 발전입니다.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된 전기니까 그야말로 이거 재생 전력이고요. 그린 전기 아닙니까? 가장 친환경적으로 탄소 발자국 최소화된 LNG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장점이라고 이렇게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재생 전력의 원조격이 바로 그린 전력 중에 그린 전력, 최고의 그린 전력이 바로 그 수력 발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진짜로 탄소 배출이 있을 수가 없죠. 수력 발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세다 LNG 프로젝트하고 삼성중공업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저기는 저 북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엔지니어링 컴퍼니 블랙앤비치하고 삼성중공업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세다 LNG 프로젝트고 초기부터 사전 설계 작업 FEED죠. 그 이전에 PRE, Pre-FEED 두 건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러니까 펜비나 입장에서도 그 프로젝트 그 성공을 위해서는 FLNG 건조 과정이 예정된 품질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그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FLNG나 이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그 글로벌 1등 아니겠습니까? 크리어도 많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델핀 프로젝트도 삼성중공업하고 블랙앤비치 컨소시엄이 이미 FEED 다 지금 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핀도 사실 22년 말경에 FID 결정을 기대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게 왜 미루어지는지 상당히 지금 오해합니다. 예, 같은 이렇게 기다리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수주공소 짱 이렇게 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표에서 페트로나스 ZLNG라는 것도 삼성중공업이 FEED 프로젝트 이미 수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일본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그래서 FEED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FID 결정할 때 수주받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 없으면 수주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엑손 코랄2는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모잠비크의 코랄술 FLNG. 요게 삼성중공업이 만들어서 인도한 것이고 지금 이제 돈 잘 벌고 있다는 것인데 같은 거 하나 더 건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만 하면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그냥 그대로 수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전 절차 같은 거는 거의 뭐 필요 없거나 뭐 있어도 매우 이제 그 간략화되겠죠. 해양 플랜트라는 것은 이렇게 기획하고 나서 FID 결정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수주만 기다리면 바로 지치게 됩니다. 저거 한 건만 터져도 그냥 20억 달러, 30억 달러 보통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사실 한 서너 달에 하나씩만 수주장고 쌓아 나가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할 일은 24년, 25년, 26년에 수주할 거리 지금부터 FEED가 수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위대한 분인 것 같습니다. 20대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다 이제 맛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40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조금씩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핵 사기꾼, 뇌물현, 문재앙 이 쓰레기 대똥들 겪고 나니까 박정희가 정말로 이제 위대하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합니다. 탄핵은 가짜뉴스 그리고 좌빨 마귀 새끼들 저거 선동질에 사기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쿠데타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탄핵 쿠데타에 들러리 섰던 덩신 꼴통 늙은 버러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개판소 쓰레기 재판관 머슴 연놈들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수행 행위가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을 판결 당시에 확정해서 적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거 없었죠. 없었습니다. 저도 결정문 여러 번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탄핵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탄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판질입니까? 깽판질이죠. 재판이 아니고 깽판입니다. 이거는. 이거 완전히 아가리로 똥 싸는 재판관 무슨 연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개헌 시에는 반드시 헌법개판소 저거 싹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저거 헌법 수호 책무를 망각을 하고 오히려 탄핵 역적질에 들러리 섰던 저런 꼴통 헌법개판소는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검수완박 쿠데타 짓거리 결정도 안 하고 지금 깔고 뭉개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요즘 진짜 웃기는 게 저 찌피아 범죄단체 수계 그 마귀 자식이 저 아수라 시장 마귀 도적놈이죠. 치놈이 말이죠. 박정희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요지랄하면서 아주 국민을 뚜껑 열리게 만들었죠. 안 그래도 꼬라지 보기 싫은 자식이 말이죠. 그냥 완전히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말이죠. 지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시보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까? 지가 그렇게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마귀가 대통령을 사기쳐 먹었더라면은 불체포 특권 없었을 것인데 저 마귀가 대통령을 처먹게 됐으니 불체포 특권 방탄벽을 더 쌓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